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어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지만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무기력하고 허약한 모습으로 고령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이든 후보에게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여긴 유권자 67%,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33%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토론에 임한 두 사람은 4년 전과 달랐습니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은 도전자 입장이었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긴 정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이었으나 어젠 경직된 듯했고 쉰 목소리로 자주 말을 더듬었고 불법 이민 대응과 관련한 사회자 질문에 답하면서 말을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전 토론 때 상대 발언에 끼어드는 모습과 달리 과거에 비해 차분하고 조리 있게 자기 주장을 펴는 한편 힘찬 목소리로 토론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어제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참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이라는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선 TV 토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상 상대인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져온 상황에서 열세를 극복하기는커녕 인지력 저하 논란으로 대변되는 고령 리스크만 부각된 셈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TV 토론 직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일부 민주당 전략가들은 후보를 교체하는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지 물음을 던져야 할 처지가 됐다고 평했습니다. 또 민주당 전략가들과 선거기금 전문가들은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 이후 제기된 당내 후보 교체론을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교체론에 대해 일축하고 있지만 고령 리스크 논란이 잦아들 때까지 그는 당분간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계속 받을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건인 2.6 사태와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 참가자에 대해 부당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6 사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위 참가자가 단순히 의사당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도착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폭동 사태에 관한 본인의 책임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심리하고 있어 면책 인정 여부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해 최소 수백 건의 기소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5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보낸 셈으로 해석됐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동안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적으로 둔화하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12일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개선된 데 이어 이날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인플레이션 개선 신호를 보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터프츠대 연구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를 꾸준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른자에 콜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콜린은 기억을 저장하는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합성과 방출을 지원하는 영양소로 뇌의 인지 기능 유지와 특정 신경장애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터프츠대 연구진은 관찰 결과 매주 달걀을 1개 이상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47%나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터프츠대 영양과학과 겸임 교수인 테일러 윌러스 박사는 하루에 달걀 2개는 뇌 건강을 위한 콜린 및 기타 주요 영양소 권장량을 충족하기 위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으로부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의 대화를 생생히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메모에 윤 대통령이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라고 말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 애청자냐며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 소재를 삼는 못된 습관이라며 김진표 전 의장은 지금이라도 왜곡된 기억을 바라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실이 분명히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개혁신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의결이 이루어지는 방통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YTN 최다 액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등 5가지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도 더운 날씨 보일 전망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7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6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